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6월 16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정각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특히 제가 방송을 끝내고 그 이후에 약 1시간 정도 됐나요? 그 시간 동안에 지수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또 그러한 그 대폭락 이후 단 하루 만에 그 못지않게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죠. 근데 뭔가 크게 변화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어쨌든 전일 낙폭,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약 4.7% 폭락이었고요. 코스닥은 7%가 넘게 급락했던 것을 오늘 상당 부분 메꾸는 그런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 시각 약 4.6%, 코스닥도 5.7% 해서 어느 정도는 전일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건데, 이점과 관련돼서 면밀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급락은 상황이 좀 불리하긴 했지만 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은 그 과장된 폭락에 따른 당연한 기술적 반발이 현재 작용이 되겠지만, 그것 말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또 다른 힘이 작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태까지의 장세 성격과는 좀 다르게 종목 장세가 아닌 지수 상승 장세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전략적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수 관련 민감주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는 조금 약해질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면밀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 점을 감안해서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하고요. 또 판도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은 맥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점검 사항이죠.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눈에 띄는 종목인 대형주 중에 우리가 시가총액 3위 종목을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 3위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약간 중복이 되니까 빼고요. 지금 LG화학이 5위인데 LG화학이 오늘 9% 넘게 급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LG화학은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성장 잠재력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최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그리고 SK 지주회사 SK가 급등했던 것과 관련돼서 보면 모두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죠. LG화학도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현재 아직까지는 그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바이오 가치까지 생각한다면 지금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물론 현재 삼성 S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현재 LG화학으로 바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S대는 S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2차 전지와 관련된 대형주를 새롭게 또는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했을 때에는 LG화학도 고려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수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고 있죠. 3개월에 100만 원이고요. 특히 저한테 시장 포트폴리오나 기타 등등 시장 전반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계좌번호에 100만 원 입금하시고 그리고 이 전화번호 010-2420-053 이 번호로 성명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 먼저 드렸고요. 자, 시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봐야죠. 지금과 같은 장세는 종목에 대한 엄격한 구분보다도 먼저 시장 판도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모든 종목이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적으로 전체가 다 같이 큰 차별 없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이런 판단이 더 중요할 텐데요. 자, 이 경제 이슈를 보면 아마 이게 크게 작용된 것 같아요. 미국의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미 연준이 그래요. 현재 지금 회사채까지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발행시장, 즉 최초에 어떤 특정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것을 미국 연준이 이제 인수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인수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유통시장, 시장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 회사채까지 인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현재 협격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준은 세계 중앙은행입니다. 안전자산 위주로 해도 그것도 거의 100% 발행시장에서만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유통시장에까지 현재 그 개입을 해서 거기 적극적으로 또 돌아다니는 지금 회사채까지 인수를 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BBB급 트리플 B라고 하죠. 이상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채를 대상으로 인수한다. 하지만 이 자체로 엄청난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현재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그러한 정책 의지와 맞닿아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급등을 했던 힘이 나왔던 것이고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상승 배경으로도 작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 더 나가서 아직도 현재 제로금리 상태 얘기하죠. 금리는 더 낮추기는 나쁘죠. 마이너스 금리는 도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의 채권 매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 아마도 이것도 할지도 몰라요. 현재 ETF 있죠. 지수형 ETF. 직접 주식을 사는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걸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본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꽤 크게 하고 있거든요. 증시를 현재 중앙은행의 돈을 이용해서 직접 부양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까지 미국의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 특히 저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증시가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많이 올라온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하는 뜻을 애둘러서 현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배경된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 문제가 더 크게 비화되지 않는 이상 이 상태에서 지수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소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정책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 중에 중요한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비교적 괜찮게 나오고 미국의 또 중국의 5월달 산업생산, 소매 판매 투자, 고정자 투자죠.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투자. 이것도 지표상 크게 나쁘지 않아요. 매스컴에 뭐 다소 불리하게 나왔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도면 선방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또 2분기 현재 지금 실적 전망치가 나와 있는 비교적 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그동안 약 3개월 동안 내내 그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어 왔던 건데 FN가드에서 나온 실적 전망치를 보면 그게 이제 멈췄어요. 스탑이 됐습니다. 약간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까지 실적이 일단 현재 실적 전망이 약간 터닝 포인트를 했다는 거 이런 것 등이 현재 긍정적인 그러한 상황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나스닥 선물 상당히 강하죠. 현재 135포인트 떠 있는 상태고요. 또 일본 증시도 강해요. 그러면 4% 우리나라 시장 못지않게 같이 동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원달러 환율 한 9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원달러가 달러 대비 어제 원화 가치가 급락을 했죠. 그것을 메꾸는 여러분 반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WTI 가격이 되게 좀 안정적이죠. 0.86% 올라가서 37.12달러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두 개의 차트는 위에 있는 차트는 현재 WTI
일봉 차트고요. 밑에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원유가는 이틀로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또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등을 했다가 현재 오늘은 약간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나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재 충분한 긍정적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현재 900억 원 순매수. 자, 코스닥도 순매수. 코스닥을 상당히 큰 규모로 매수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선물도 같이 순매수하는 이른바 삼각 순매수하고 있는 약간 보기 드문 비교적 긍정적인 수급으로 수급의 지금 스탠스로 바뀌었습니다. 기관도 개장주 순매수에서 지금 순매수로 바뀌었죠. 갑작스럽게 여태까지 며칠 동안 계속 매도했던 그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요. 해서 수급도 좋아지고요. 다만 베이시스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현재 아직까지 선물 쪽의 베이시스는 상황이 많이 반전되고 긍정적으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죠. 통상적으로 어떤 강력한 회복 장세 또는 그 이상의 한 지수 상승 장세가 되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베이시스는 플러스 1.0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플러스로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물 참가자들은 아직까지 기본적인 현재 상황이 현재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반전되고 해야 본격적인 그런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전제 조건으로 항상 관찰은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아직까지는 현재 뚜렷한 어떤 강한 모멘텀을 현재 만들지는 않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래요. 이런 바탕 위에 우리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분위기는 좋아졌으나 그러나 현재 악재가 다 해소된 것은 아니죠. 일단 코로나 문제, 뭐 재유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가 실물 경제 실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중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기술적 조정이 나오다 말은 험악하게 나온 것이 문제 없긴 했지만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아도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조정은 더 바람직한 조정일 수가 있었던 건데 조정 폭도 그렇고요. 조정 기간도 너무 짧고요. 또 조정을 받을 때 너무 과격하게 조정을 받는 너무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도 그렇고 또 반등이 나온 것도 어제 또 이상 급락한 것에 따른 반사작용이라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조금 불안정해요. 이게 좀 충분히 조정받는 건 안 돼. 그런 측면에서 다소 현재 조금 불안한 측면이 좀 있다. 상황에 따라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시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현재 시장 특징은 그래요. 아마 이 방송을 청취 내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또 대형주, 중소형주 각 파트별로 현재 뭡니까 바이오는 바이오, 또 IT는 IT, 그 밖에 다른 분야, 다른 섹터, 뭐 전통산업주, 기타 다른 뭐 게임이나 이런 쪽까지 다 포함을 해서 거의 모든 시장, 거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 어제 막판에 나타났던 동반 하락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무차별적입니다. 무차별적 동반 상승을 하거나 동반 어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하나고요. 또 나스닥 선물에 상당히 민감하죠. 어제 나스닥 선물이 막판에 밀려서 그에 따라 국내 선물로 밀렸고 그에 따라 현물 주가도 밀리고 지수도 크게 밀리는 상태가 됐다 하는 건데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폭이 상당히 커요. 이게 어제 하락했던 것이 지나치게 그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리적으로 크게 밀렸다라고 봤을 때 이상 급락, 즉 현재 하락이 과장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반발이 나온다면 그 반등폭은 보통 하락폭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다 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발력이 상당히 커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상 폭락의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악재는 다 알려진 대로입니다. 코로나가 유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또 실물 경제는 별로 썩 좋지 않은데, 주가나 지수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이 계속 내재되어 있다가, 현재 그런 것에 의해서 분위기 때 확 밀렸다. 이런 건데요. 네, 사실 어제 상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약했죠. 장중에 100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했었고요. 또 기관 외국인들이 초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어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죠. 학교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1조 2,400억 원어치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제만 매도한 건 아니고요.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했고 그 합계가 2조 2천억. 또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 그 합계가 9,300억인데 그중에 가장 매도 규모가 컸던 주체는 금융투자, 즉 증권사였고요. 3일간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목요일 날이 쿼드로플 위치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많이 올라간 상태, 경제 심리가 높아진 그런 상태 하에서 네, 그런 것을 노리고 금융투자가 일단 매도 플레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지수가 내려가는 좀 일부 현재 신기로 들어가면서 지수가 어, 내려가게끔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래서 낙폭이 비정상적으로 확대가 됐고 미국 증시가 또 반전이 되니까 하루 만에 그 입장을 확 바꾼 그런 식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 그런 변수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나쁠 때는 나쁜 것이 과장이 되고 올라갈 때는 또 그 반대가 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근데 오늘 급등의 의미가 좀 있어요. 갑작스럽게 외국인 기관이 현재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그 규모가 제법 돼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단순히 낙폭이 심했던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는 정도로 대응한다면 이런 정도로 손발력 있게 대규모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루 만에 그러한 변신수를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전일 낙폭의 상당 부분을 메꾸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간밤에 미국 증시도 보면 5%대 대장초에 5% 정도 수준으로 급락을 했던 것인데 연준 효과 때문에 그 정책 효과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효과 때문에 현재 장중에 그 반등폭이 무려 거의 한 6% 내지 7% 정도는 장중에 급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연준의 정책 재료가 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조로 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 그 스탠스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거대 또는 경기 민감 대형주 쪽에 초점 맞춰서 그들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여건은 아직 충분히 무리익지 못했지만 가능성은 좀 생겼다는 관점으로 일단 시각을 좀 유연하게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시기상으로 저는 빠르면 7월달, 늦으면 한 8월달 정도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 장선 나올 거다. 이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올라간다면 너무 가파르죠. 너무 빠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좀 관망을 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좀 봐둘 필요가 있다 하는 점까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화학이 참 신기하죠. LG화학이 이렇게 이거 지금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역사적인 최고치까지 갱신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46만 6천 원 역사적인 최고치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시가총액, 지금 어느덧 셀트리온 다음에 LG화학입니다. 현재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 종목이 됐다는 거는 그 상태에서 오늘 같은 날, 어제 낙폭의
다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해서 신고가까지를 갱신하고 있다는 건데, 삼성 SD하고도 달라. 삼성 SD는 아직 그 고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LG화학은 극복을 했죠. 뭔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 이게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LG화학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신약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 LG화학이 최근에 부각된 것은 기존 석유화학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EV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와 관련된 성장성이 부각이 돼서, 그래서 LG화학이 그렇게 기세 좋게 올라왔다 하는 것. 특히 테슬라와 어느 정도 또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테슬라에 직접 전지를 공급하는, 그것도 뭐 비중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닙니다. 전체 전지 매출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어쨌든 2차 전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LG화학이 그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왔다는 건데,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물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3% 갖고 있고요. 또 지주회사 SK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상장될 현재 SK 바이오팜 지분 100%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를 통해서 그 대형주들이 급등하는 배경이 됐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한 주요 그룹 삼성도 또 SK도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삼아 상당한 성과와 비전을, 상당한 비전과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다음 그에 비견될 수 있는 LG그룹은 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LG그룹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07년도, 2006년, 2017, 2016년, 2016년까지는 LG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별도의 상장회사가 있었죠. 2007년도, 2017년도 1월 달에 LG화학의 흡수 합병이 됐습니다. 원래대로 됐다는 거죠. 합병이 되면서 LG생명과학의 존재 가치가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워낙에 묻혀 있다 보니까 LG화학이 현재 또 다른 성장 동력인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 묻힌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생명과학이 만만치가 않아요. 2017년 1월 달에 피합병, LG화학이 피합병 됐고요. 현재 이 부분 LG 생명과학의 2분기 지난 1분기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1,600억 원, 전체 매출이 약 7, 분기별 매출 7조가 넘어가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한 2% 약간 넘어가는 수준,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235억은 짭짤해요. 계속 현재 비교적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약 10% 정도인데 원래는 2% 내지 1 내지 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본업 석유화학주가 워낙 안 좋았고 또 자체 LG 생명과학의 실적 부분이 조금 좋아져서 그래서 10%까지 올라가는데 원래는 한 2,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업체가 LG생명과학 옛날 아모잘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고혈압 치료제인데요. 계량신약입니다. 계량신약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와 어느 정도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업체인데 사실은 조금 억울한 게 LG화학이 2003년도에 당시 신약 개발팀이 퀴놀롱계 항생제, 팩티브라고 하는 국내 신약을 세계 최초로, 국내 최초로 글로벌 신약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사실상 최초의 글로벌 신약이 된 것이죠. 물론 최초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해서 FDA 승인까지 받은 농구까지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상업적인 성공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신약을 최초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FDA 승인을 받은 그런 업체들한 관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현재 LG생명과학 내지 또는 LG화학이 신약과 관련된 남다른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감에 떨어진 그 상태다 하는 것인데 하지만 실제로 현재 LG생명과학이 다시 LG화학으로 합병된 다음에 그 행보를 보게 되면 신약과 관련돼서의 성과가 결코 작지가 않다는 것이 뭔가 비전이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또 커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단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 독자적으로 했을 때 1,000억 원도 못했거든요. 지금 2,000억 단위로 늘었다는 거죠. 근데 부담이 적어졌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현지 범위를 두고 있고요. 또 얼마 전,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R&D, 신약 관련, 신약 R&D 센터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또 미 현지 바이오 벤처와 또 협력 체제까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통풍 치료제, 또 자가 면역 치료제, 일부 파이프라인은 이미 임상 이상, 그것도 국내가 아닌 미국 FDA입니다. 미국 임상 이상 단계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당뇨, 비만, 현재 이것까지 포함하면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신약 파이프라인이 4개가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중에 통풍이나 자가면역증 거의 임상 이상이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15개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확보가 된다면 현재 수준을 본다면 거의 한미약품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신약에 관련된 현재 그 잠재력, 기술력과 그 잠재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더욱더 LG화학은 주변 SK화학이나 SK나 또는 삼성이 바이오와 관련된 상당한 성장 동력과 그 관련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이니 그 관련된 상당한 자극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보다 박차를 가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LG화학을 볼 때 가치 판단을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기존 주력 사업. 사실은 이쪽에 아직까지는 한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2가 여기서 나오고요. 전체 이익의 거의 90%가 기존 사업, 현재 석유 사업에서 나옵니다. 중국과 상당히 밀접하다고 말씀드렸죠. 또 유가와 상당히 밀접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의 사업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1의 일단 전제의 가치를 판단할 때 사업 가치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사업가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기차 2차 전지가 상당하죠. IT형 2차 전지도 있고요. 전기차 2차 전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차 내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이쪽 2차 전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현재 진행형이고, 근데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된 빠른 속도의 외형상적인 실적 개선 속도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아마 금년에 다시 넘길 소지가 상당히 높다. 현재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 시작과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아마 이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2025년 이전에 신약과 관련된 모종의 성과를 우리나라 텍트브에서 한번 우리가 이쪽에서 성공을 했듯이 신약과 관련된 모종의 현재 어딥니까? SK 바이오팜이 또 한번 세노바베이트라고 하는 예전증 치료제 갖고 성공을 했듯이 LG화학도 그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이내에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임상 2상, 3상 들어가는 것 자체로 LG화학은 별도로 또다시 주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현재 50만 원 넘어 6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이게 신고가가 아니죠? 그렇죠? 2011년도 그때 58만 원이 신고가네요. 신고가를 갱신하는 수순이 빠르면 금년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6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에는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종목도 새롭게 어떤 대형주, 2차 전지 및 신약과 관련된 특히 그룹들이 전부 다 삼성이든 SK든 바이오의 신성장 동굴을 잡고 주축을 삼고 있다고 한다면 LG는 뭘까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은 LG화학이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LG화학을 좀 매수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서적인 최고점을 58만 원이죠. 현재 금년 내에 갱신할 소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SDI로 막 굳이 바꿀 필요는 전혀 없고 새롭게 대형주를 매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제는 삼성물산 및 그리고 SK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LG화 정도로 해서 한 포트폴리오 한 종목으로 삼아 보시는 결정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